암호화폐 산업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파이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면서 오픈메인넷 출시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파이의 미래가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파이의 미래가 보유자들에게 달려 있다. 무슨 뜻인지 벌써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블록체인이 금융의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모든 거래가 기록되고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거래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죠. 블록체인 기술로 투명해진다. 안전해지게 된다. 금융에서부터 물류까지 거의 모든 산업군에 블록체인 기술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특히 파이는 대중들에게 블록체인 기술에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왔죠. 스마트폰만 있으면 그 누구라도 쉽게 파일을 보유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보유자들을 유치시켰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접근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복잡한 기술적 제약 없이 민주적인 금융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파이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파이의 성공은 기술뿐만이 아니라 대중들의 단결에도 달려 있겠죠. 아무리 비전이 있고 기술력이 있고 그 가능성이 충분하더라도 대중들의 참여가 없다면 그냥 무용지물일 겁니다. 결국에는 유동성이 증가해야 하고 생태계가 발전해야지만 파이 역시 성공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최근 파이페스트의 성공적인 유치는 충분한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 파이 보유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파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물건을 실제로 파이로 사고 팔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죠. 이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파이의 이런 생태계가 확장되면 될수록 파이의 가치는 알아서 높아지게 되겠죠. 결국 대중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참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를 위해 SEC와의 협상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ETF 최종 마무리 협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SEC는 피델리티, 그레스케일, 프랭클린 템플런, 블랙록 등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를 SEC에게 제출한 자산 운용사들을 차례대로 만나서 공식 회담을 마쳤다고 공개했습니다. ETF가 승인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결정은 났으며 어떤 방식으로 상품 구조를 정해서 언제 승인 도장을 꽉 찍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승인 가능성 문제를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의 상품을 출시하겠느냐 이런 조정을 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최근 SEC는 블랙록과 비트코인 현물 ETF 정산 구조를 두고 논쟁을 벌였죠. 실물이냐 현금이냐 이런 논쟁을 벌이면서 결국 SEC는 예상했던 대로 블랙록이 시키는 대로 현금을 선택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SEC는 블랙록의 꼭두각시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커 보이고 있죠. 블랙록이 정산 구조에서 사실상 현금을 선택했으며 대중은행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많은 자금을 ETF로 유치하는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블랙록의 수정안에는 은행들이 현금을 제공하고 펀드 발행 참가자로서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에 참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고 있는데요. 결국 이것은 월스트리트에 속한 대형 은행들이 암호화폐에 간접 투자를 할 수 있는 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없게 규제의 제약을 받아왔지만 블랙록이 제시한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가 승인되는 날에는 규정에 따라서 은행들의 수조 달러가 비트코인에 투입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월가의 세력들이 아주 큰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 헤쳐먹겠다는 거죠.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겠다는 브라질의 디지털 은행 누뱅크가 내년부터 은행 앱을 통해 암호화폐 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받아들이고 있고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뉴뱅크와 파트너십을 체결했죠.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서클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바로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있죠. 지금 월가 세력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서로 연합을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이 월가 세력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다면 내년까지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겠죠. 바이낸스, 바이비트, OKX, 데리비트 등 주요 암호화폐 파생 상품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무기한 선물 계약 미결제 약정 규모가 약 102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22년 3월 이후 최대 규모이다.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흐름 자체가 변함이 없다는 거죠. 취업자가 33개월째 증가하고 있지만 청년층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은 증가하고 있고 고령층의 일자리를 제외하면 취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미 젊은 세대들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아봤자 집 한 채 못 산다는 것이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라는 디지털 공간을 경험한 이런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어떤 것들이 대세가 될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비트코인 장기 홀더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에 근접하고 있다. 내년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 채굴자 공급 물량이 반으로 감소하죠. 이것은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 있는 물량 또한 반으로 감소한다는 겁니다. 미국 월가의 세력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베이스가 현물 거래를 해외로 확대하고 있죠. 바이낸스를 미국에서 몰아내고 미국은 코인베이스를 세계 1위 자산 거래소로 만들려는 작전이죠. 전 세계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난리도 아닙니다. 미국, 일본, 중국 이런 경제 대국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정말 발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암호화폐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진화이며 경제 성장과 새로운 금융산업의 기반이 될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문제가 아니다. 현재 금융 시스템에 치명타를 주지 않기 위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디지털 혁신 시대를 맞아 우리는 전혀 새로운 플레이어를 맞이하게 됐고 블록체인 신기술을 기반으로 등장한 암호화폐 자산, 스테이블 코인 등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바로 이들이다. 정부는 암호화폐를 여러분도 인정하면서도 아주 두려워하고 있죠. 전통 금융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발전해온 전통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흔들 수 있는 양날의 검과도 같다고 말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이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발전해 왔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누구를 위한 발전이었습니까? 서민들을 위해서 발전해 오진 않았겠죠. 특정 세력들을 위해서 아마도 발전해 왔을 겁니다. 금융 시스템이 서민들을 위해 발전해 왔다면 나라가 이 꼴이 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으로 화폐의 가치가 쓰레기가 돼버린 나라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하고 있는 꼴이고 앞으로 더욱더 많은 나라들이 법정화폐로서 암호화폐를 대체하게 되겠죠. 부총리는 디지털 화폐의 가장 큰 장점으로 빠른 결제와 청산이 가능해 지급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현재는 며칠씩 걸리는 해외 송금을 몇 분 만에 완료하면서도 송금 수수료는 대폭 낮추는 혁신을 기대할 수 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최근 토큰 증권 사례에서 보듯이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열릴 것이며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현재 금융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개념과 체계를 가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리들이 대비하고 있으며 내부 거래자와 시세 조정을 금지하고 당국의 조사 조치 권한 등을 규정한 시장 규제가 함께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들 60조 원의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으킨 테라 루나 사태 다들 기억하시겠죠?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혹한기가 왔었습니다. 세계 3위 거래소였던 FTX의 파산은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죠. 뭐 이 말고도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사기 사건들이 판을 치고 있죠. 피해 사건 사례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 규제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안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장이 앞으로 더욱더 안전해지게 되겠죠.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업히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더 안전한 거래소를 만들기 위해 버그 바운티 프로그램 3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업히트의 보안에 대한 취약점을 찾아보아라. 취약점을 찾아낸다면 포상금으로 2억을 주겠다고 합니다. 기존보다 포상금이 4배가 올랐죠. 보안 전문가들이 업히트의 취약점을 찾고 그것을 보완하겠다는 업히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과열지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과열 초기 상태에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죠.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 개 남아 있죠. 비트코인 ETF 출시가 이제 정말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엄청난 기관들의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죠. 기관들의 거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ETF가 열어주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 있고 조금 더 우리들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아직 불장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내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흐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계신다면 꼭 붙잡고 계시면 좋겠고요. 파이 채굴 역시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더 파이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이나 파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파이 단톡방에 지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문자로 1 보내주시면 빠르게 단톡방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저희 파이 단톡방 자체적으로 이벤트로 단톡방 분들에게 가스코인 8개를 이벤트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량 모두 다 소진될 때까지 드리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문자로 숫자에 보내주시면서 구독자라고 말씀해 주시면 본인의 거래소 주소나 개인 지갑 주소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을 받으시고 감사 댓글을 달아주시고 계신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의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이뿐만이 아니라 암호화폐 최신 정보도 저희 단톡방에서 매일 분석해 드리고 있고 급등 가능성 높은 알트코인들도 선별해서 매매 시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면서 수익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제대로 된 실전 투자의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 많은데 하지만 제대로 된 전문가들은 그리 많지 않죠. 저희 톡방 구독자님들 여기저기서 이래저래 피해를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유를 찾으셨고 꾸준히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누군가는 손실을 봐야지만 누군가는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 먹고 먹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죠. 돈이 되는 정보들은 정말 극소수만이 알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래들의 움직임, 온체인 지표, 세력들의 거래량, 자금 이동 방향 등등 상당히 많은 분석들로 디테일하게 매수 사이드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수익률이 좋은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파일을 채굴하시고 계신 분들 또한 암호화폐 투자를 많이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장 사이클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해 놓아야 다가올 불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겠죠. 저희 단톡방에서 드리는 제대로 된 정보를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